안녕하세요. 오늘은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코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 시그모이드 펑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이후에 렐로 액티베이션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파이토치에 있는 다양한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후 아래 코드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럼 시그모이드의 문제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네트워크인데 시그모이드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웨이트를 곱하고 시그모이드를 액티베이션으로 사용을 해서 어떤 아웃풋을 저희가 구하게 되죠. 그리고 GT, 정답 데이터인 GT와 아웃풋의 차이를 이용해서 어떤 코스트 혹은 로스를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저희가 여태까지 많이 사용했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로스를 구하면 저희가 미분을 통해서 그라디언트를 구하게 되고, 이 그라디언트를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뒷단으로 전파를 하면서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죠. 여기서 시그모이드의 문제점은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도식화한 그림이고요. 이때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구할 텐데, 이 파란색 영역은 보시면 그라디언트 값이 잘 계산이 되고 값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 끝인데요. 이 양 끝 부분에서 그라디언트를 구하게 되면 0 혹은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엄청나게 작은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냐? 저희가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으로 그라디언트를 앞단으로 전파를 시킬 때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그라디언트를 곱하게 되는데요. 이 아주 작은 값이 곱해지게 되면서 뒷단에서 로스로부터 전파되는 그라디언트가 소멸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베니싱 그라디언트라고 하는데요. 뭐 한 개의 레이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하는 여러 레이어가 쌓였을 때 이 아주 작은 그라디언트 혹은 0에 가까운 그라디언트가 계속해서 곱해지게 되면 앞단에서는 거의 그라디언트를 전파받을 수 없게 되겠죠. 뭐 다른 그림으로 보시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존재할 때 저희가 만약에 백프로파게이션을 시켰을 때 베니싱 그라디언트가 생기면 이 뒷단에서는 아웃풋과 가까운 뒷단에서는 그라디언트가 잘 전파가 되지만 앞단으로 갈수록 아주 작은 0과 같은 작은 값들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라디언트가 소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시그모이드의 문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렐루는 뭐가 다르길래 이런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렐루의 수식인데요. 이 수식의 의미는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의 입력으로 어떤 x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면 x 자신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 0보다 작은,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출력을 하라는 게 이 렐루 펑션이고요. 굉장히 간단한 형태고 심플하죠. 그래프로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0일 때 0보다 작은 값은 그냥 0, 그리고 0보다 큰 값은 자기 자신. 이 렐루 펑션은 즉 이 부분에서는 그라디언트가 0이 되게, 이 파란색 영역에선 그라디언트가 1이 되게 나누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효과가 좋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파란색 영역에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면 1이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라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0이 곱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만 렐루도 문제가 있는 건 이 음수 영역에서는 0을 그라디언트가 0이기 때문에 음수로 액티베이션이 되는 경우에는 그라디언트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잘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파이토치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토치.nm 패키지에 있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한 대신에 토치.nn에 있는 이 렐루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렐루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시그모이드, 하이퍼탄젠트, 렐루, 그리고 리키렐루. 리키렐루는 이 렐루에서 음의 영역에 0값만 내는 거를 좀 변형한 형태의 새로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추후 기회가 되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파이토치에 있는 다양한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 토치.옵팀이라는 패키지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알고리즘들은 주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 리스트에 있는 게 구현된 옵티마이저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스타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뭐 에이다 델타, 에이다 그라드, 아담 등등등 뭐 RMS 프루프도 있죠. 등등등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관심이 많이 있으시면 같은 모델에서 이 각 옵티마이저들이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파이토치의 옵팀 패키지에 관련된 문서는 이 아래 첫 번째 링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실 이 움직이는 그림이었는데요.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 아래 링크에 가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각각에 있는 6가지 옵티마이제이션 이 알고리즘들이 학습을 진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렴을 했는지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각 옵티마이저가 이렇게 쭉쭉쭉 어떻게 해를 찾아 나가는지 뭐 다른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놓은 그림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시간이 되시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 준비한 자료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인데 옵티마이저들, 각각의 옵티마이저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밌게 정리한 자료예요. 그래서 어떤 오솔길을 찾는 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봤을 때 어떤 전략으로 각 옵티마이저들이 움직이게 되는지 네, 정리한 자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처음 준비한 자료는 예전에 엠리스트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 보여드린 내용인데 파이토치에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리뷰 먼저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엠리스트를 파이토치에서 읽기 위해서는 토치비전.데이터셋 패키지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서 엠리스트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할지, 트레인인지, 트레인셋을 불러올지, 테스트셋을 불러올지, 그리고 트랜스폼은 어떤 걸 적용을 할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불러놓은 이 데이터 로더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데이터 로더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불러올지 저희는 엠리스트를 불러오기 때문에 위에서 선언한 이 엠리스트 트레인을 사용을 할 거고요. 배치 사이즈는 몇으로 불러올지, 셔플링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드럼 라스트는 마지막 배치를 버릴지 말지 라고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포문을 돌면서 이 데이터 로드에서 X, 엠리스트 이미지, Y, 레이블을 불러와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엠리스트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라미터들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저희가 어떤 리니어 모델, 풀리 커넥티드 모델을 하나 설정을 할 때 입력은 784개. 왜냐면 엠리스트가 28 x 28이니까. 그리고 아웃풋은 10개. 엠리스트는 0에서 9까지 클래스를 가지기 때문에 10개. 그래서 이 하나의 레이어를 선언을 했고요. 이 레이어의 웨이트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초기화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옵티마이저도 선언을 했는데 그 랩 7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코드와 차이점은 이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요,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ADAM, 아까 토치.옵팀 패키지에 있는 다양한 옵티마이저 중에 소개해드린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ADAM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을 해서 한번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실제 학습을 하는 코드인데요. 다 저희가 한번 학습을 했던 내용이라서 눈에 익으실 것 같아요. 데이터 로더로 엠니스트 이미지와 레이블을 불러오고 불러온 이미지를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키고요. 뉴럴 네트워크에 통과시켜서 나온 결과와 실제 정답과의 차이를 통해서 코스트를 계산을 하게 되고, 코스트로부터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돌려보면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로스도 잘 줄어들고 결과도 어느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 mnist nn이라는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nist nn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기존에 한 개 썼었던 걸 3개까지 한번 더 깊게 쌓아보고, 오늘 저희가 학습한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하는 코드고요. 학습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을 했고, 토치.nn.에 있는 풀리 커넥티드를 3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각 인풋과 아웃풋은 이렇게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각 3개 레이어는 역시 마찬가지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초기화를 진행을 했고요. 이 모델 토치.nn에 있는 시퀀셜을 이용을 해서 리니어, 첫 번째 리니어 레이어, 다음 렐루, 두 번째 리니어 레이어, 렐루,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니어 레이어. 이 세 번째 렐루를 적용하지 않은 건 저희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로 액티베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액티베이션을 설정을 하지 않은 거고요. 옵티마이저는 앞에 코드와 마찬가지로 ADAM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습을 사용하는 코드는 이 앞에서 봤던 코드와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돌려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가 쭉 잘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고요. 학습 결과 성능도 한 개의 레이어에 보다 3개 레이어의 렐루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